현호야, 널 위한 거야. 14강의 두 번째, 멍멍이의 복종 훈련. 맨 처음, obedience, 복종, 순종. 이거의 동사는 복종하다. 오베이. 그러면 복종, 순종 훈련은 involve, 포함한다. 일단은 뭐를 포함하냐? 강아지한테 가르치는 걸 포함한다. 뭐 하도록 가르치냐? 어떤 행동을 수행하도록. 가장 만만한 건 일단 앉아지, 앉아. 앉아. 이거잖아. 보면 뭐 이리 와. 이런 거. 조금 더 발전하면 뭐 저거 물어와. 뭐 이런 거. 강아지한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걸 포함한다. 뭐에? 주어진 신호에. 뭔가 이렇게 신호를 하겠지. 말로 하는 신호도 있고, 뭐 손으로 하는 신호도 있고, 뭐 있겠지. 그럼 더 핸들러. 핸들이 뭐야? 조종. 그렇지. 핸들. 운전대 아니야. 그거 틀린 영어야. 스티어링 휠이고, 핸들은 다루다. 다루다. 그러면 강아지를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련사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서는 조련사로부터의 주어진 신호에 어떤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아지를 가르치는 걸 포함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지민 일단 여기까지만. 이러한 행동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 강아지가 하는 행동들, 이러한 행동들은 너 일단 as, a, as, b 뭐야? 오, 그럼 뭐만큼? 슈링할 때, 주인의 사이드, 주인 옆에 앉아 있는 것만큼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초보적인 복종 훈련은 옆에 앉아. 이렇게 그냥 여기 앉아. 뭐 또 특별한 복잡한 아니라 그냥 주인 옆에 앉는 것만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여기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에 다시 된 거야. 그러니까 these behaviors may be as, 또 여기도 또 these behaviors may be as. 이렇게. 첫 번째는 이 행동들은 주인 옆에 앉는 것만큼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 행동들은 다시 한번 as a, 여기만 쉬워. as a, as b. 똑같아. 그리고 이 행동들은 이번에는 뭐 하는 것만큼? retrieving a selected object. retrieve. 그래, 선택된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큼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고, 그냥 앉아 일 수도 있고, 또는 선택된 행동, 뭐 저 공 가져와, 저 장난감 가져와, 그것만큼 복잡할지도 모른다. 뭐 후에? 일련의 장애물이나 또는 뭐 장벽이나 장애물 뭐 이런 거를 처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단순히 저기 보이는 거 집어와 일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무슨 작은 벽 같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 벽을 이렇게 해치고 아니면 작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야외에서 이렇게 공 같은 거 이렇게 막 좀 멀리 던진다든지, 그래서 막 약간의 숲속으로 좀 들어간 거, 그런 거는 좀 장애물이나 뭐 나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장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치고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선택된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큼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있지. 그래서 그 뭐지 그 천재견 막 이런 개들은 정말 신통방통하게 기가 막히게 주인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그런 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좀 되게 못하는 그냥 간식 주면 그냥 해 그냥 좋다고 그냥 막 주인한테 막 이게 있잖아 뭐라 그래 막 이렇게 그 올라타고 막 빨리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그 뭐지 그 개 훌륭하다 그 보니까 진짜 세상에 문제견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 프로그램 공통점이 보면 이건 나의 주관 생각인데 문제견에는 항상 문제 주인이 있는 것 같아. 대체로 너무 오냐오냐해 이렇게. 그치? 이게 정말 주인과 개인데 이게 위치가 막 이렇게 막 바뀌고 막 그런 주인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댓글들 보면 막 주인 욕하는 댓글들 막 많다고 그래서 요새 안 나올란다며 주인들이 악플에 시달릴까봐 아무튼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련의 방해물과 장애물을 처리한 다음에 선택된 물건을 되찾아오는 것만큼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련사가 내리는 신호는 언어적인 말로 하는 신호 앉아 이럴 수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뭐 손으로만 이렇게 가신다든지 이렇게 그런 아니면 이렇게 고개만 돌린다든지 이런 비언어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두 개의 가져와 이렇게 해서 말과 어떤 제스처와 이 두 개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vice obedience 초보자 복종 지시는 강아지를 가르치는 걸 포함한다. 가장 초보적인 그런 복종에 대한 지시는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느냐 강아지에게 응답, 대답, 반응 하도록 가르치는 걸 포함합니다. 뭐에 응답하고 뭐에 대답하도록 가르치냐? 일단 언어적인 명령, command. 여기에 ER 붙이면 명령하는 사람, 뭐 지휘관이나 군대의 사령관이나 뭐 그런 거. 가장 초보적인 그런 복종, 주인말을 좀 따라하는, 주인말을 잘 듣는 그런 복종 지시, 복종 교육은 강아지에게 언어적 명령에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걸 포함합니다. 언어적 명령과 동반하는 손신호. 그러니까 언어적인 명령과 함께 따라오는 손신호.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앉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앉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 옆에 앉아라 아니면 앉아 이러면 내 앞에 앉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적인 명령과 그 언어적인 명령과 동반하는 손신호 수신호에 강아지가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걸 포함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강아지가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하면 그러면 나중에 걔가 배우는 걸 따라 강아지가 이제 배움에 따라 말해지는 단어는 제거되어질 수 있다. 이제 강아지가 잘 따라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은 안 하고 손짓만 하는 거야. 이렇게 손짓만 딱 하는 거야. 그리고 잘하면 뭐 간식 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몇몇 조련사들은 대시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몇몇 조련사들은 너무 expertly train their animals. 원래 여기까지가 전문가잖아. expert. 전문적으로. 너무 전문적으로 그들의 동물을 훈련시켜서 그 뭐지? 그 도구쇼인가? 막 그런 거에 나오는 진짜 훈련 잘 된 개들 있잖아. 아니면 그 뭐지? 애견 학교 강해옥인가? 그런 데 있는
그런 조련사들은 전문적으로 그들의 개를 훈련시켜서 그 개는 응답, 대답, 반응합니다. Slightest non-verbal signal. Slightest인데 slight. 이게 아주 작은 사소한이야. 그러니까 가장 사소한 비언어적 신호. 그러니까 뭐 큰 동작으로 이리 와 뭐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사소한 비언어적 신호. 예를 들어 눈을 눈만 이렇게 사람들 또는 손가락의 사소한 구부리기 이렇게 아니면 그냥 손만 이렇게 있다가 손만 살짝 움직이고 사람도 못 들어. 손가락에 살짝 움직이고 이런 거에 개가 반응을 하는 거야. 야, 눈 한번 살짝 얼굴도 돌리지 않고 눈알만 살짝 돌렸다고 강아지가 싹 가는 거야. 똑똑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보는 뭐 관객 입장에서는 와 정말 천재견이네. 야 어떻게 주인의 의도를 저렇게 잘 알아차리지? 뭐 그러겠지 이제 뭐. 그러면 이러한 정말 사소한 신호들은 인간 관객, 그걸 지켜보는 인간 관중에게는 imperceptible. 이건데 이게 원래 여기서 온 거야. 이거 뭐냐? perceive. 그래, 인지하다, 인식하다, 인식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감지가 안 되는 거야. 야, 저 걔는 왜 저 조련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렇게 알아서 움직이지? 이렇게 보이겠지. 이렇게. 이 신호들은 인간 관객에게는 감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한테는 안 보여. 하지만 훈련된 개에 의해서는 아주 손쉽게 픽업인데 픽업은 워낙 뜻이 뭐 너무 많으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물건을 집어 올리는 거. 말 그대로 정말 픽업. 그리고 사람을 고르다. 픽미업. 그것도 있고 또는 사람을 차에 태우다. 픽업 서비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의 뜻은 이거야. 누군가의 의사를 픽업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 관객에게는 감지할 수가 없지만 훈련된 개에 의해서는 쉽게 감지됩니다. 근데 어떤 개냐? 내가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후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의 넣어서 말되면 후주다. 그러면 훈련된 개의 완전한 관심, 그 개의 온전한 관심 말되지? 말되면 후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관심이야. 그 개의 모든 관심이 그의 주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훈련된 개에 의해서는 굉장히 손쉽게 감지가 됩니다. 인간 관객에게는 감지할 수가 없지만 모든 관심이 주인에게 쏠려 있는 그런 훈련받은 개에 의해서는 굉장히 쉽게 감지됩니다. 오로지 그냥 모든 관심이 주인만 쳐다보잖아. 정말 꼬리 흔들면서. 그러니까 그 주인의 사소한 이렇게 눈알 한번 움직이고 손가락 살짝 까딱하는 거, 그것도 그 개는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전에 이미 많이 겪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간식이 나온다 라는 거를 처음에는 한두 번은 우연이었겠지, 우연.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터득을 한 거겠지. 그래서 강아지의 독종 훈련. 별로 어려운 건 없었죠.
다음 것도 얘는 집단 작업의 문제점. 집단 작업이랑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 함께 일을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일은 함께 하잖아. 대부분의 일은 뭐 작가나 작곡가나 뭐 화가나 뭐 이런 분들이야 뭐 혼자 일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하잖아. 대부분의 학교든 공무원이든 뭐 회사든 공장이든 연구소든 대부분은 함께 하잖아. 대부분은 함께. 그러면 그렇게 함께 이제 일을 할 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문제점은 모두가 다 회사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생각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거야. 회사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회사가 안 되면 내 인생도 망치는 거야. 완전히 나의 정체성의 확장 개념으로 회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정말 뭐 좋게 말하면 애사심이 투철한 사람. 또 반대로 나 여기 오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냥 정거장에 불과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약간 알바 개념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받은 만큼만 일해. 내가 미쳤어? 내가 여기에 뭐 한다고 뭐 내가 여기에 진짜 막 영혼을 갈아넣고 뭐하러 일해? 난 그냥 월급 받은 만큼만 그냥 일하고 야근? 주말 출근? 택도 없는 말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항상 그렇지 않냐? 학생회나 동아리나 항상 10명이면 어떤 일이 10명이 한다. 그러면 10분의 1씩 골고루 하지 않지. 너희 그 모둠 활동 같은 거 해보면 숟가락 얹거나 빨대 꽂는 애들 꼭 있잖아. 이렇게 되게 좀 이기적인 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한두 사람한테 그냥 일이 다 몰리잖아. 이렇게. 막. 또 그 사람이 또 일을 또 그런 그 한두 사람이 좀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또 잘해. 그러니까 잘하니까 또 자꾸 그 사람한테 또 사람들이 어떤 일만 생기면 또 찾아 그 사람을. 왜? 잘하니까. 그동안 잘했으니까. 이런 문제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보시면 가장 흔한 빈번한 문제, 집단 일, 집단 작업의 가장 흔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 단수, 주어, is 입니다. 뭐냐? 모두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노력을 업무 속에 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노력을 그 일에 기울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의 극히 일부를 쏟아붓는 사람이 있겠지. 이게 집단 작업의 가장 흔한 문제점 중에 하나다. 뭐 이건 너희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야. 너는 전자야 후자야? 너는 모둠 활동 같은 거 하면 잘 협조하고 잘 따라해주고 이렇게 하는 편이야? 아니면 난 좀 묻어갈래 이거 그냥 잘해? 네. 그래 최소한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돼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친구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 PPT 같은 거 만들면 내가 그런 그 소프트웨어 다루는 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하고 싶은데 못 도와줘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력이 있는데 얄밉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빨대 꽂을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왜 시어머니 같은 애들 있지. 일을 안 하면서 많은 말을 해야 되잖아. 제일 그 밉상 스타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노력을 그 일에 쏟아넣지 않는다는 거다. 이게 집단 작업의 가장 흔한 문제점들 중에 하나다. 그다음 그 그룹 멤버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뭘? 다른 작업 윤리. 작업 윤리가 뭐야? 신념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일에 대해 일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이지. 일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어떤 뭐 회사나 조직에서 나한테 어떤 일을 맡겼으니까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최소한 내가 회사로부터 많든 크든 월급 페이를 받는다면 나는 최소한 그 이상의 일은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냥 한 만큼만 한다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조금 일하고 많이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있겠지. 그러니까 뭐 그 집단의 멤버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그 작업 윤리나 일에 대한 윤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사실은 다 다른 윤리를 가지고 있겠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에 대한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지. 3명이 일하든 100명이라든 다 달라. 선생님도 학원에 오래 있으면서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 많이 봤지만 다 달라. 다. 그리고 정말 그 학원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여기는 선생님들도 정말 많았어. 임용고시 보기 전에 뭐 잠깐 알바 개념으로 일한다든지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뭐 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정말 내가 보기에 막 난 너무 화가 났어. 왜 화가 나는가 하면 회사는 내가 300만 원을 받는데 200만 원어치 일을 하면 그거는 이제 회사가 손해를 보겠지. 회사가. 근데 학원이라는 곳은 그렇게 일을 하면 학생이 손해를 보잖아. 학생이 손해를 본다는 건 회사는 같은 데는 돈을 좀 덜 벌면 돼. 돈을 좀 덜 벌면 돼. 회사는. 근데 학원은 학생이 손해를 본다는 건 이 학생의 미래가 손해를 보는 거야. 나는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당신이 이 친구들의 미래를 망치냐. 그게 너무 승질나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내가 원장이 아니니까 뭐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내가 월급 주는 입장도 아닌데 나도 월급 받는 입장인데 뭐라 하기는 그렇고 그냥 화만 불불불불. 시험 때인데 시험 때 같은 때는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시험 끝나면 좀 놀더라도 이렇게 그때는 좀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한동에 있을 때는 그때는 그 시간 제한 없을 때 10시 시간 제한 없을 때 그때 애들하고 같이 학원에서 밤새서 같이 여기 애들 공부하고 난 여기서 졸고 있고 여기서 막 같이 밤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원에서 바로 학교로 내가 데려다주고 그 앞에 그 슈퍼인지 편의점인지에서 딸기 우유가 뭐 하나 빵하고 이렇게 주면서 잘 보고 와 그렇게 하고 집에 가기도 했어. 막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좀 너무 무리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래도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저렇게 수업을 하고 할까? 다 달라. 또는 그 집단의 멤버는 그들의 일에 어떤 나의 일의 질, 내가 어떤 작업한 그 결과물의 그 퀄리티, 그거에 서로 다른 기준. 누구는 나는 이만큼 해도 너무 아쉽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누구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 사람도 있겠지. 다 이런 게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다르겠지. 그 집단의 멤버들은 서로 다른
직업 윤리 또는 그들의 일의 질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초래할 것입니다. 뭘 초래해? 그 집단 작업에 대한 서로 다른 수준의 커미트먼트, 다른 수준의 책임감, 전념, 헌신 이런 것들을 초래하겠지. 각자의 직업 윤리나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다른 수준의 책임감이나 어떤 헌신이나 이런 걸 초래하겠지. 직업 윤리가 높은 사람은 정말 막 시키지 않는 일도 하고 막 주말에도 막 출근하고 막 불금에도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작업하고 뭐 그러겠지. 다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서로 다른 수준의 책임감, 전념, 헌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요건 반면에야. 다른 수준의 책임감, 어떤 일, 업무에 대한 서로 다른 수준의 책임감은 개인적인 작업량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수동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수준의 책임감이 개인적인 한 개별적인 작업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서로 다른 수준의 책임감은 그 개별적인 작업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량이 정말 작아. 진짜 좀 맘먹고 하면 진짜 한 시간이면 끝나는 일이야. 나에게 주어진 일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여기에 모든 걸 쏟아서 천천히 정성껏 해도 시간이 충분해. 그러면 어떤 내 일에 대한 퀄리티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근데 일이 막 산더미 같아. 어제 우리 한 것처럼 하루에 이메일 몇 개나 했지? 어제? 하루에 50개나 한다, 50개? 하루에 이메일? 그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그 20개가 보통 50개라 그랬냐? 네? 36개 아니에요? 37? 네. 근데 막 하루에 막 한 80개, 90개가 오는 거야, 막. 그리고 하나같이 급하대. 하나같이 빨리 해줘야 된대. 이거 난리 났대, 지금 막. 그게 막 오면 어떻게 한 가지 일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 할 수가 있겠냐. 급하대는데. 일단 약간 좀 그 작업의 질을 약간 타협을 해야지. 이만큼을 처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그 작업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업량에 의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 당연히 영향을. 수업도 그래. 선생님은 지금 뭐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하니까 40명 이거는 그냥 껌이야. 껌. 진짜. 네가 하나. 예전에
예전에 내가 한동에서 수업할 때 그때 일정표야. 그때는 중2 학교 4개, 중3 학교 4개, 고1 학교 몇 개냐? 진성, 광북, 소화, 광문, 금천, 명문, 선화, 예고, 동일여고, 영신고, 광명고 고1만 5, 6, 7, 8, 9, 10 10개 학교야. 고2 7개야. 얘는 목동에서 온 애야. 목동에서 온 애. 여기에 고3 3개야. 이게 지금 학교가 몇 개야? 근데 그렇게 하면 쌤은 걔네 시험 범위를 다 외우고 아 이거 하고 시험 범위 다 이거였잖아. 다 이 당시에. 이게 언제냐? 2008년도야. 2008년도. 이게 3살 이랬어. 보면 학교가 이렇게 시험 봐. 하루에 막 4개 학교씩 막 이렇게. 이때는 놀토 있던 때여가지고 요건 놀토고 이건 갈토야. 이때는 애들이 학교를 가. 아, 오! 이때는 오! 이렇게 수업했어. 이때도 이렇게 수업했어. 이렇게. 그럼 이게 여기 보면 자료를 몇 개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 이제 이랬다고. 이때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제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쓰러졌지.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작업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내가 그 일에 들이는 헌신이나 전념이나 이런 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때 이 애들 어떻게 시험 대비했는지 잘 상상이 안 가. 보면 하긴 했겠지. 어떻게 간에 설마 뭐 시험 대비를 안 하고 넘어갔을 리 없으니까 하긴 했겠지. 아마 어떻게 했을 거야. 뭐 정말 거의 막 무아지경으로 수업했을 거야 아마. 그때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긴 했을 거야. 진짜. 이런 개별적인 작업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반면에 일단 작업량이 적으면 좀 헌신이 올라가고 작업량이 많으면 그 전념이나 헌신이 떨어지겠지. 그거는 물론 맞아. 그 영향을 받아. 그런 반면에 있다. 뭐가 있냐? 좀 더 광범위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좀 더 광범위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같은? 이거지 이거. 개인적 태도. 이거는 그냥 연구해야 할 개인적 태도 같은 좀 더 광범위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있잖아. 일이 적으면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이 적어도 퀄리티가 그대로인 사람. 그러니까 막 근무 시간에 이렇게 거래처 갔다 올게요. 해가지고 뭐 사우나 가고 뭐 이런 거. 왜냐면 일이 적으니까. 선생님이 가끔 요즘은 거의 못 가는데 가끔 평일에 밤에 이제 그 수업 마치고 나서 밤낚시를 가. 여기 대부도에 가면 바다 낚시터가 있어 이렇게. 거기 가면은 되게 나는 좋아. 조용해. 밤에 가면 그리고 그 물 위에 빨간 그 전자띠만 이렇게 보이고 고요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던져놓고 그냥 멍 때리면서 옆에서 그냥 캔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다 졸다가 뭐 보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한 마리 걸리면 잡고 그러다가 한 4시쯤 되면 좀 졸리니까 자. 한 3시간 자고 8시 9시쯤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물고기를 이제 방류를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출근 복장이야. 누가 봐도. 뭐 출근 복장인데 꼭 2명, 3명 오는 팀도 있어. 보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낚시가 얼마나 좋으면 하겠지만 저 회사 사장님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 과연 저 회사 사장님은 알까? 그게 개인적인 태도야. 개인적인 태도. 어느 조직에 가나 다 있을 거야. 다. 정말 없으면 이 회사가 휘청휘청거리는 정말로 보석과 같은 그런 직원이 있고 그리고 정말 진짜 뭐지? 월급 루팡이라고 하나? 거의 그냥 월급만 축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업량에 의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지. 당연히. 어떻게 안 받아. 한 사람이 하루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연구해야 할 개인적인 태도 같은 좀 더 광범위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야. 첫 번째가 뭐라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노력을 그 업무에 기울이지 않는다. 다 각자의 직업 윤리가 다르고 각자의 자신만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노력을 쏟지 않는다가 첫 번째 문제고, 그러나 다음 분. 나요? 그러나 이거 다. 원래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차 되는 것 아니었어요? 같아요. 이렇게 반시계. 뭐라 그러지? 그러나 같은 문제에 또 다른 측면은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이 문제의 다른 측면. 다른 측면은 뭐냐? 이번엔 한 구성원이 추측 추측? 아니 고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를 고르는 사람들. 그치.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다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였고, 이번엔 이제 다른 측면은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 예를 들어 This is where I live. 여기가 내가 사는. 똑같은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은 한 명의 구성원이 더 많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곳. others와 the others의 차이는 여기는 the others예요.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면 썸이지. 몇몇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others야. 여기도 others야. 여기도 others야. 그런데 써놓고 나머지 전부 다 요게 the others. 이게 결국 the others는 나머지 전부. 여기 만약에 10명이 있는 팀이라면 한 사람이 나머지 9명보다 내가 일을 더 할게. 그거 내가 할게. 왜 그런 사람이 있어. 일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워커홀릭 약간 일 중독자인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거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설프게 해놓으면 내가 그거 고치고 뭐 이거 하느니 야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하는 게 속 편해. 이런 사람도 있어. 은근히 많아.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럿이 일하는 회사인데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 같은 사람이 있어. 이것도 또 근데 그 사람이 또 일도 곧잘 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내보내지는 못해. 곧잘 하니까 또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한다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럼 하라고 이렇게 해. 근데 전체 회사의 전체 구성원의 발전에는 도움은 안 되지. 사실은 굴러는 가. 이 보면 이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식당도 있어. 그 홍대에서 식당하는 내 아는 동생, 걔도 그 보통 걔는 점장님이라고 부르더라. 점장님. 그 점장님이 대부분 일을 잘하는데 누가 새로 오기만 하면 싸워. 오기만 하면.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처음 오는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미칠라 그래. 근데 일은 너무 잘해. 정말. 그러니까 맨날 믿고 맡기고 맨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낚시하러 다니고 그래도 잘 돌아가. 근데 새로 오면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한 명의 멤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데 있다. 이번에는 첫 번째는
모두가 다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거 내가 할게요. 그거 내가 할게요. 그거 나 주고 가. 나 주고 가. 아니 제가 안 해서 내가 그냥 내가 할게. 내가 그게 더 편해. 이런 스타일이야 이제. 이것도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지나치게 이게 요거야. 열성적인 지나치게 열성적인 멤버는 짜증나게 할 수 있다. 다른 멤버들에게 짜증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아유 진짜 회사에 겁나 충성하네. 아유 그래 진짜 승진하고 네가 뭐 다 해라 진짜. 보면 잘났어 정말. 뭐 이렇게 좀 짜증이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예, 보면. 그래서 요 문장은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좀 이렇게 좀 말이 좀 꼬이고 뭐 이럴 거야. 그러니까 요 문장 원래대로 하면 당연히 이렇게 꾸며줘야지. 당연히 꾸며줘야지. 근데 이렇게 꾸며주면 좀 너무 길기도 하고 좀 그래. 그래서 요 문장만은 좀 조금 편하게 가. 편하게 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지나치게 열성적인 멤버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짜증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거니까 ing야. 능동이니까 능동. 이 멤버가 짜증나게 하는 거니까. 짜증남을 당했으면 irrited야. 이 멤버는 짜증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그래서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들의 책임을 줄인다. 그래 그럼 네가 해라. 잘난 네가 해. 그리고 네가 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할 책임을 줄이겠지 이제. 왜? 쟤는 내가 일하는 꼴을 못 봐 애가. 그 싫대. 그리고 귀찮대. 내가 해가지고 넘겨주고 뭐 다시 자기가 또 고쳐야 되고 뭐 이게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뭐 그래. 그러면 당연히 나의 책임은 줄이겠지. 그 이에 대한 내 책임은 당연히 줄이겠지. 그리고 어떻게? 일 현장을 떠난다. 직장을 떠난다. 남겨둔다. 그 지나치게 열성적인 멤버한테 남깁니다. 뭐 하도록? To get on. 일을 해내가도록. 일을 해나가도록. 뭘? 일의 어떤? 대부분. 대부분의 일을 해나가도록 그 지나치게 열성적인 member한테 남겨둡니다. 여긴 이렇게 해. 그냥 쭉 하는 게 훨씬 편해. 그렇지 않고 이거를 무서워. 이게 뭐지?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무서워요 쌤. 막이래. 내가 더 무서워. 이거 진영도 외쳐줘야. 전기가 완전히 나간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깜빡하는 건 처음이다. 신기하네. 또 어떻게 됐네. 어떻게? 아무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지나치게 입금 안 되는데 녹화가 되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원칙대로 이만큼이 앞에 멤버를 꾸며주면 지나치게 열성적인 멤버는 지나치게 열성적인 멤버에게 대부분의 일을 해나가도록 그 일을 남기는 그 일에 대한 그들의 전념 책임감을
줄이는 다른 멤버에게 짜증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는 그냥 쭉쭉 읽는 게 낫다. 뭐 쭉쭉 읽으면 전혀 어려운 글이 아니야. 지나치게 열성적인 멤버는 다른 구성원들한테는 좀 짜증이 날 수 있다. 물론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것도 맞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질투를 하고 막 비꼬고 빈정대는 거는 다른 멤버들이 좀 문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지나치게 열성적인 멤버가 좀 이렇게 선을 넘는 경우 있잖아.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니들은 다 회사에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나만 잘났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 마구마구 무시하고 이것밖에 일을 못해? 이러고 너 월급 잘 나갈 수 있어? 뭐가 막 이런 막 자존심도 막 건드리는 막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이 회사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뭐 이런다든지 이러면 정말 짜증이 나게 할 수 있겠지. 묵묵히 겸손하게 정말 열성을 다해서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티를 내거나 참 이게 그러니까 참 묘해, 애매해 이게. 아무튼 이런 사람은 짜증이 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다른 멤버는 자신의 책임이나 자신의 헌신을 줄인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일을 그 지나치게 열성적인 사람한테 대부분의 일을 하도록 그냥 남겨놔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하는 사람과 나머지의 노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 다음 뭐 함으로써? 테이크 온, 떠맡음으로써. 뭘 떠맡아? 페어 플레이. 그녀의 공평한, 여기는 내 목, 공평한 목.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할 나의 공평한 내 목 그거보다 taking on more, 더 많은 것을 떠맡음으로써 멤버는 여기까지. 이거 봐. eventually. 결국 드디어 컴퓨터 원형 모막이 되다. 결국 드디어 분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에 분노해? 그녀의 증가된 작업량에.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6시에 다 칼퇴해가지고 주말을 즐기러 이제 불금을 보내자 하고 가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건 서로더미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증가된 작업량에 뭐야 왜 똑같은 직원인데 왜 나만 이래? 이럴 수 있는 거지. 비록 뭐일지라도 추가적인 이럴 때는 자발적으로 뭐하다. 비록 그녀가 그 추가적인 일에 대해서 자원을 했을지라도, 내가 할게요.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근데 보니까 많아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열이 받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것은 그 집단의 역학 또는 역학관계, 역학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초래할 것입니다. 그 그룹 내의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작업의 문제점 2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모두가 다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 아니다. 모두가 다
어떤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이나 똑같은 직업 윤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나치게 열성적인 사람이 어떤 집단 내에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 이러한 집단 작업에는 문제점 두 가지가 있다.